자, 이제 2016 수능특강 레벨 2 여러가지 순열 레벨 2 가봅니다. 1번 숫자 1, 2, 3, 4 중에서 중복 허락에서 5개를 택해. 자, 이거를 1, 2, 3, 4를 사용하되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답니다. 문제에서 보니까 자연수 자체를 이걸 n이라고 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n은 홀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자리는 일단 홀수가 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 조건을 보니까 각 자리의 수의 곱은 짝수다. 자, 일단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 가 조건과 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 이건데, 나 조건은 딱 느낌이 우리가 이제 여사건을 부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곱은 짝수다 이거잖아. 자, 곱하기가 짝수란 말은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숫자 5개를 곱해서 짝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봐봐, 각 자리 수의 곱이 짝수다. 그럼 5자리 곱해서 짝수 된다는 말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 말 아니야? 5자리 숫자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다 이 말이잖아요. 돼? 적어도 하나 들어가면 여사건이 또 올라야 돼. 그러니까 이 나 조건 자체가 일단 부분적으로 여사건을 부르는 문장이잖아. 그럼 결국 이 문장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가조건을 만족하면 홀수다라는 걸 만족하는 전체 가지수가 여기 와야 되니까 이 1, 3, 둘 중에 누가 올래? 2가지. 이렇게. 그럼 여기 이리 왔다 치면 여기서 이제 이 앞쪽에는 전부 계속해서 4가지씩이 올 수 있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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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빼기하기를 이제 이 가조건과 나의 여사건을 동시에 만족한다 했는데, 나의 여사건은 결국 짝수다의 여사건은 홀수다잖아요. 홀수다. 따라서 이거하고 이게 동시에 만족되는 걸 빼주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이 자리가 일단 또 홀수가 와야 되니까 이 자리는 1, 3, 2가지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해가지고 홀수 되는 거는 모든 자리가 전부 홀수만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도 1, 3, 2가지, 이 자리도 1, 3, 2가지, 이 자리도 1, 3, 이 자리도 1, 3, 2가지씩이 와야 되니까 2의 4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 요거를. 자, 이거 보니까 지금 여기 이게 2의 8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지? 보시다시피 이게 2의 5제곱이고 이것도 2의 5제곱, 2의 5제곱을 묶어내면 되겠네. 2의 5제곱 묶어내면, 자, 여기는 16이 남나요? 16?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전체가 나갔으니까. 따라서 32에다가 15를 곱한 게 답이잖아요. 답은 480까지다. 자, 1번의 답은 5번이었네요. 자, 2번 문제 가봅니다. 2번. 숫자 연일리 중에서 중복 하락에서 4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4자리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보니까 각 자리 수의 합이 4인 자연수의 개수다라고 했어요. 자, 4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야, 2하고 1하고 0으로만 만들어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럴 때 이제 분류 기준은 말 그대로 이 4자리에 어떤 숫자들이 와야 더해서 4가 되겠느냐 이 말 아닙니까? 이랬을 때 분류 기준은 항상 크기 순으로 제일 큰 대빵이 2잖아요. 2를 최대한 몇 번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일단 시작으로 삼아. 그런 다음에 이제 2가 다 소진되면 그 다음 큰 놈 1이죠. 1을 몇 번 사용해야 되는지로 가고, 그 다음 1보다 더 작은 수, 뭐 0은 어차피 0이니까 뭐 사용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순서대로 2를 최대한 몇 번 사용할 수 있는지로 분류해보면 2를 최대한 2번 사용할 수 있죠. 2를 최대한 2번 사용하면 결국은 2개 더해서 4가 되면 나머지 2개는 빵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잖아. 자, 이 2번 사용하는 경우 끝났으면 두 번째는 이제 2를 한 번 사용하자. 2를 한 번 사용하면 남은 2가 필요하잖아. 그 2는 사용이 끝났으니까 1 가지고 만들어야 돼. 자, 요런 경우 있겠죠. 자, 요때 봐. 요 놈들을 요 밑에다가 나열하는 거는 나중에 어차피 할 거니까 일단 분류 기준 삼을 때는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작거나 같은 것으로만 분류를 해요. 왜? 이들끼리 자리 바뀐 경우는 이따가 나열할 때 다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기준을 두고서 분류 기준 잡는다는 것도 기억을 해요. 요런 걸 만족하는 것만 분류 기준에다 쓰라고. 이들끼리 자리 바뀐 경우는 나중에 나열할 때 처리할 거야. 자, 그래서 2가 2번 사용되는 경우, 1번 사용되는 경우 끝났잖아요. 그럼 2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경우 남아있습니다. 그때는 1이 대빵이니까 1을 4번 사용하는 일밖에 없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분류가 끝났다는 걸 느끼면 이제 요거를 요 밑에다가 나열할 때마다 서로 다른 자연수가 되는 거 맞잖아요.
나열을 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4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되겠죠. 혹은 종류가 2랑 0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4 콤비네이션 2 이렇게 가셔도 돼요. 6가지. 요거는 4팩 나누기 2팩이 될 거니까 24를 2로 나누면 12가지. 자, 요거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요렇게. 자, 그래서 총 요거 가지수는 잠깐만요. 2200 요거를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선생님이 지금 이거 아주 멍청한 짓 했죠?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 00을 갖다가 써놓는 이런 나열하는 방법 6가지가 다 되는 게 아니죠. 00이 앞에 올 수는 없을까요? 또 멍청한 짓 했지, 그지? 여기 0을 못 봤네. 0이 제일 앞에 올 수는 없으니까 그럼 요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 부분이 틀렸죠. 이 00부터 처리하면 되죠. 0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요 3군데 있으니까 요 3군데 중에서 2군데를 골라버리면 요래 요래 골랐어요. 여기 0 들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그러면 빵꾸 뚫린 요 자리에 2가 들어가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건 줘요. 그래서 3가지가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지. 잘못됐지. 이거를 그대로 나가면 안 되고 0이라는 거는 갈 수 있는 데가 요 3군데 중에 한 군데 갈 수 있죠. 그래서 3가지고요. 자, 0을 이렇게 아무데나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이제 요 남은 3자리에 요거를 나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3팩 나누기 2팩 3가지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3 더하기 9 더하기 1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13가지 되겠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0은 제일 앞에 올 수 없으니까 요럴 때 있잖아. 0이 들어가 있는 걸 나열할 때는 0부터 처리하면 돼. 다시 요거는 요 3자리 중에서 2자리를 골라주면 0이 알아서 기어 들어가고 그리고 남는 2자리도 2가 알아서 기어 들어가니까 요게 답이란 거야. 되겠지? 요거는 0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요 셋 중에 하나니까 골라주면 0 들어갔다 쳐. 그럼 요 3자리에 요거를 그냥 나열하면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요거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13가지가 답이죠. 2번이 답이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숫자 자체가 0이니까 0이 아무데나 가도 된다 이런 논리는 잘못된 거죠. 자, 이제 3번 문제로 가봅니다. 3번. 자, 보니까 원모양의 탁자에 8개 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있다. 1학년 학생은 2명 있대요. A, B라고 합니다. 자, 2학년 학생 3명이 있답니다. C, D라고 하겠습니다. 자, 3학년 학생이 3명이 있습니다. E, F, G라고 할게요. 1학년 학생 2명은 서로 이웃하지 않고 3학년 학생은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방법. 그래요. 그러면 3학년 학생이 떨어져 앉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먼저 1, 2학년부터 배치를 하는데 그지? 왜냐하면 3학년은 그 사이에 끼울 거니까 이때 배치할 때 A, B는 한 명으로 보고 배치하고 요 안에서 자리를 바꿔주는 거 고려를 하는 이런 식으로 먼저 배치를 하면 되겠죠. 다시요. 얘들이 떨어져 앉아야 되니까 얘들을 먼저 배열을 할 건데 배열할 때 A, B는 붙어 앉도록 배열을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가봅니다. 일단 A, B를 한 명처럼 1명, 2명, 3명, 4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 3팩토리얼이죠. 자, 그럼 여기 이제 A, B가 가고 여기 C, D, E가 왔다 치면 이렇게 이때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요 안에서 요 둘 자리 바꾸는 거는 다른 경우가 돼야 돼요. 그지? 요거까지 딱 요렇게 해주면 그럼 이제 E, F, G는 요런데 사이에 세 군데를 끼우면 되니까 요거는 4P3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6가지고요. 요건 2가지고 요거는 4, 3, 2 이렇게. 자, 요거는 12 맞죠? 144의 2배 144의 2배니까 288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겠네. 자, 요런 거는 뭐 그냥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4번도 한번 가봅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첫 단원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딱 풀면 누구나 다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1,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2도 3개가 있고 3은 2개가 있습니다. 한 번씩 사용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렬로 나열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런데 문제에서 왼쪽 또 홀수 번째 자리는 홀수가 적히도록 여기 하나, 둘, 5, 7 여기는 이제 반드시 홀수가 적히도록 가라 했는데 지금 홀수의 개수가 5개가 있는데 홀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일단 여기 있는 요 제한 걸린 자리는 4자리잖아요. 4자리. 그럼 먼저 이렇게 우리가 제한 받는 놈부터 깔고 제한 받지 않는 놈은 뒤로 미루라고 했으니까 이 5개 중에서 여기 4자리 들어갈 4놈을 일단 결정을 하고 여기다 나열을 합시다. 근데 5명 중에서 4명을 뽑는다 이 말보다는 5명 중에 1명을 버린다 이 말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5개 중에서 1을 하나 버리면 이렇게 남을 것이고요. 이 5개 중에서 3을 하나 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 자리에 나열할 4놈을 이렇게 분류 기준으로 작동을 시켜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남는 놈은 그 사이에 그냥 나열하면 되잖아요. 그치? 자, 요거는 먼저 4팩 나누기 2팩 2팩입니다. 자, 그래서 1, 3, 3 요걸 먼저 나열하면 남는 게 이제 1 하나랑 2, 3개가 남아있잖아요. 그거를 요 자리에 그냥 나열하면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요거는 4팩 나누기 3팩이 그냥 4가지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해보면 24를 4로 나누면 6이죠. 64, 24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1, 1, 1, 3을 그냥 요 자리에 나열하는 방법 4팩 나누기 3팩이니까 4가지고 자, 1, 1, 1, 3 자, 그러면 남는 게 1, 1, 1, 3 요거 이렇게 딱 나열됐으니까 요만큼이 남아있잖아요. 요만큼. 요거는 4팩 나누기 3팩이니까 여전히 4가지죠. 16가지가 되겠네요. 분류했으니까 더해 내리면 되는 거니까 40 요게 우리 오늘 정답입니다. 4번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보는데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자, 문제 5번 한번 볼게요. 함수 결정의 방법. 함수 결정. 자, 항상 함수 결정 기본이 이거죠. 2, 3, 4, 5, 6, 7이 정의역이고 y는 공역 1, 2, 3, 4, 5인데 자, 항상 함수 결정은 이거부터 쓰라 했잖아요. F2, F3, F4, F5, F6, F7 자, 이것들이 전부 결정이 되어져야 순서상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 순서상 하나는 함수 하나랑 1대1 대응한다 했습니다. 결국은 이 순서상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F2가 이렇게 딱 같다. 그러면 F2는 3이다. 이 상황은 우리는 F2가 결정되었다라고 본다면 F2만 결정된다고 해서 함수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 이해가지? F2부터 F7까지가 모조리 결정돼야 돼.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럼 이걸 순서상으로 보면 F2는 3으로 갖고, F3은 2로, F4는 4로, F5는 3으로, F6은 5로, F7은 1. 이 순서상 하나가 이 함수 하나를 갖다가 대변하는 거야. 그래서 순서상 하나당 함수 하나가 딱 1대1로 대응하니까 결국 순서상의 개수가 함수의 가지수다 이 말인 거야. 단 이 순서상을 이 제한 조건에 맞게끔 결정하면 된다 그 소리잖아요. 함수 결정은 단순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하나 제한 조건에 맞게끔 가봅시다. 자, 문제에서 보니까 4의 약수이면 2보다 작거나 같은 곳으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6의 약수이면 2보다 크거나 같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이건데, 자, 먼저 F2는 요 밑에다가 쓰는 건 이제 가지수야. F2는 4의 약수도 되고 6의 약수도 되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놈이잖아. 뭐라고? 이 2라는 거 있잖아. 이 2라는 게 바로 요 X자리에 들어갈 놈인데 요 숫자 2는 4의 약수이기도 하고 6의 약수이기도 하니까 결국은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건데, 보시다시피 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2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2로 가야죠. 2로. 그래서 얘는 갈 수 있는 가지수가 한 가지다. 무조건 2로 가야 된다 이 소리죠. 3은요? 3은 4의 약수는 아니고 밑에 거에만 해당되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데로 가야 되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데 4군데 있죠? 이건 4군데로 갈 수 있습니다. 자, 4는 4의 약수는 되고 6의 약수는 안 되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은 데로 가야 되니까 2군데로 갈 수 있죠. 자, 5는요? 여기에 해당 안 되고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네 멋대로 가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군데 갈 수 있습니다. 6은요? 여기에는 해당 안 되고 여기에만 해당되니까 2 이상 4군데로 갈 수 있고, 7은 또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니까 5가지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하라는 건데, 잘 보니까, 자, 요거 뭐 보니까 요만큼이
얼마야? 10에다가 160에다가 5 곱하면 되네요. 800까지가 우리가 오늘의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6번 문제도 뭐 분류만 잘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죠.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빨간 구슬이 한 개 있습니다. 빨간 구슬은 한 개가 있고요. 노란 구슬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2개. 자, 파란 구슬은 5개가 있답니다. 이렇게 이 8개의 구슬을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렬로 나열할 때 빨간 구슬보다 왼쪽에 있는 노란 구슬의 개수를 A개, 빨간 구슬보다 오른쪽에 있는 파란 구슬의 개수를 B개. 그러니까 빨간 구슬은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기준이 되네요. 자, 이 앞에 있는 노란 구슬의 개수 A. 자, 여기 그냥 보니까 여기 뭐의 개수? 빨간 구슬보다 오른쪽에 있는 파란 구슬의 개수가 B.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이제 잘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빨간 구슬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준 잡으면 빨간 구슬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 여기만 존재해야 돼. 근데 노란 구슬과 파란 구슬은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이쪽에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써놓자. 여기도 파란 구슬이 있을 수 있고 여기도 노란 구슬이 있을 수 있죠. 되지?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표를 갖다가 딱 일목요연하게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분류 기준을 정확하게 적기만 하면 거기에 맞게끔 배치는 이제 차후에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문제에서 보니까 A가 B보다 크도록 가야 된다 했으니까 자, 이게 A가 노란 구슬 개수가 노란 구슬 개수가 파란 구슬보다 작으니까 노란 구슬 이걸로 분류 기준 삼아 보지 뭐. 자, 그러면 노란 구슬이 2개가 다 사용된다. 그러면 이 파란 구슬 자리는 1개가 올 수 있고 여기 2개 사용된다 그러면 여기 뭐 1개 올 수 있겠죠. 일단 이게 이거보다 커야 된다니까 2가 왔으면 1 또는 빵이 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노란 구슬이 1개 오면 이 파란 구슬은 1개가 돼야지만 이 A가 B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잘 생각해봐. 일단 노란 구슬은 전체가 2개니까 2개를 다 사용해서 이제 더 이상 노란 구슬은 없다. 그지? 그럼 파란 구슬 요게 전체가 5개인데 여기 1개 사용해서 여기는 그럼 파란 구슬이 4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 여기 요 자리가 이제 빨간 구슬 기준, 요 자리가 빨간 구슬 기준이야. 자, 이거 왼쪽으로 그러니까 요 분류 기준 첫 번째는 노란 구슬 2개, 파란 구슬 4개 있어야 되고 파란 구슬 1개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 되고 있지? 여기 빨간 구슬이 다 버티고 있는 거야. 빨간 구슬이. 자, 그러면 이 경우로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인가? 노란 구슬 2개는 이미 사용됐고 파란 구슬이 5개인데 여기 1개야. 그럼 여기 5개 다 와야 된다는 소리지 뭐. 5개나. 이거보다 왼쪽에, 그지?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니지? 자, 이제 세 번째 분류 기준 보니까 노란 구슬 여기 1개 있어요. 노란 구슬 원래 2개인데 1개만 이놈 왼쪽에 있다. 그럼 1개는 이놈 오른쪽에 이런 데 있어야죠. 이런 데. 그리고 여기 파란 구슬이 1개 있으면 여기 5개가 다 있어야지 뭐. 여기. 됐다. 그럼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 요 옆에다 그려보면 지금 총 8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인데 그러니까 여기 빨간 구슬 옆에 파란 구슬 하나만 있어야 될까? 얘는 그러면 여기가 빨간 구슬이고 여기가 파란 구슬이라는 게 딱 결정이 됐네. 뭐? 빨간 구슬 뒤쪽으로는 오로지 파란 구슬 1개만 있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제 자리가 결정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요 앞쪽에다가 노랑 2개와 파랑 4개를 나열하는 방법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런데 구슬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요게 노란 구슬 2개와 파란 구슬 4개가 각각 똑같은 놈 취급된단 말이에요. 같은 것으로 나열되는 순열, 가디순이 적용돼야 된다 이 소리잖아요. 요거 전체 6팩 나누기 요것도 2개 똑같으니까 2팩, 4팩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종류가 2종류밖에 없으니까 6C2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거 2개는 고정된 거고요. 따라서 요거의 가지수를 요 왼쪽에다 써보면 6C2니까 요거는 15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5가지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8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가 있는데 빨간 구슬 뒤쪽으로 공이 존재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말은 빨간 구슬이 제일 마지막에 있다 이 소리지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왼쪽에 노란 구슬 2개와 파란 구슬 5개를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7팩 나누기 2팩 5팩 해도 되고 종류가 2종류밖에 없으면 7C2죠. 7C2. 따라서 7C2는 계산하면요 7 곱하기 6 나누기 2팩토리얼 하니까 21가지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8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빨간 구슬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노란 구슬이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죠. 이렇게만 돼야 된다. 빨간 구슬 제일 뒤쪽으로 노란 구슬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요 앞쪽에는 노란 거 하나랑 빨간 거 파란 거 5개를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6팩 나누기 5팩 해도 되고 아니면 6C1이죠. 6C1 따라서 요거 6가지가 나옵니다. 그냥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다 더하시오. 이게 문제니까 42가지다.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1번이었죠? 빨간 구슬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개수를 갖다가 노란 구슬 기준으로 분류를 해놓고 구성 상태를 갖다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나열하는 방법을 차후에 생각해주면 된다. 그 이야기 이해 갔죠? 자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7번 뭐 어렵지 않습니다. 레벨 2도 이번에는 레벨 3도 그냥 뭐 어렵지 않은 문제들도 첫 단원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성이 돼 있어요. 7번 문제 보면,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서로 다른 종류의 6개의 공을 서로 다른 종류 4개의 상자, 자 서로 다른 종류를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는다. 중복 순열이죠. 중복 순열. 자 A, B, C, D라는 상자를 그려놓고 이렇게 자 6개의 공이 있답니다. 1, 2, 3, 4, 5, 6이 있고요. 상자 A와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와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합은 언제나 2개다라고 돼 있고, 공이 들어있는 상자 개수는 3개다. 아 여기 공이 합이 언제나 2개다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1개 되거나 2개 1개 되거나 1개 2개 되거나 이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공이 들어있는 상자의 수가 3개단 말은 여기는 일단 1번 분류, 2번 분류, 3번 분류라고 보면, 자 여기는 일단 이미 공이 2상자에 찼으니까 결국 나머지 공은 이 둘 중에 어느 한 상자에 몰빵돼야 전체 공이 들어가 있는 상자 수가 3상자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런 상황을 파악했으면 바로 가볼게요. 이 6개 중에 어떤 하나가 여기 들어오는 방법 6가지고 남아있는 공 중에 여기 하나가 들어오는 방법 5가지니까 6 곱하기 5죠. 그냥. 그래서 여기 막 1번, 2번이 들어갔다 치면 1번, 2번 공이 3, 4, 5, 6은 여기 몰빵되거나 아니면 여기 몰빵이 돼져야 공이 들어가 있는 상자가 3상자 된다는 나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 몰빵될래 여기 몰빵될래 2가지밖에 없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요거는 60까지가 나오고요. 자 이게 6 곱하기 5는 뭐냐면 이 6개 중에서 하나를 여기다 넣고 남은 거 5개 중에서 하나를 여기다 넣는 방법. 이게 이제 65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이놈과 이놈은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거 계산한 다음에 2배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여기다 넣습니다. 62죠. 자 그것이 만약에 1, 2였다 치면 여기 1, 2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는 무조건 안 넣으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이 2상자에 골고루 비어있지 않고 들어가야지만 이거에서 3상자의 공이 차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이 경우가 바로 이 3, 4, 5, 6을 최소한 하나씩 여기 있는 상자 여기 있는 상자에 넣는 방법이네. 그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번 가보자. 자 여기에 지금 3, 4, 5, 6이 있는데 여기에 CD라는 공역이 있어. 이때가 바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결정하는 방법이니까 자 이렇게 가자. 3이 갈 수 있는 데가 2군데 4도 2군데 5도 2군데 6도 2군데 2의 4제곱인데 이 2의 4제곱 안에는 이 네놈이 몰빵이 C로 된 경우 그 다음에 이 네놈이 전부 D로 간 이 2가지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이 안에. 근데 얘들이 몰빵해서 C로 가면 결국 여기 다 차버리면 이 상자가 비어있으니까 나를 만족을 못 시키잖아. 그래서 그 2가지는 빼줘야 된다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에 남아있는 거 안에는 이제 CD에 골고루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가 남아있겠죠.
자, 이 경우 계산해서 밑에도 똑같을 거니까 2개 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 경우 계산해보면 15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4죠. 자, 그러면 요거 2배 하면 요거 30 곱하기 14 하면 되잖아요. 30 곱하기 420이니까 60까지 딱 더해주면 답은 480까지다 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자, 결국은 요 경우가 일단 6개 중에 2개 골라서 이상자에 넣으면 남아있는 3, 4, 5, 6은 여기는 안 들어가니까 공이 요 2개 골고루 가야 되니까 요 상황이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3, 4, 5, 6을 시기에 배치하는 함수 중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즉 얘들 둘이가 적어도 하나의 화살표를 받는 방법과 같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2개짜리일 때는 그냥 몰빵되는 2가지만 빼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데 3개 이상부터는 이제 포함 배제의 원리를 쓴다든가 4개 이상부터는 조 나누기를 갖다가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 뒤에 가서 또 나온다면 거기 가서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8번 문제 뭐 생기초죠. 이런 거 뭐 못 풀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그림이 조금 뒤에 큰 그림이 있겠지만 그냥 문제를 벗어나서 하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그릴게요. 이게 지금 그림이 너무 홀쭉해서 정삼각형 아니게 보이는데 정삼각형 아니면 이게 원순절 아니잖아요. 내가 그림을 다시 그릴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왜 안에 걸 밖에다 그리셨어요? 똑같잖아. 자, 이 상태인데 지금 문제에서 1부터 6까지 자연수를 여기다 하나씩 써넣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각 변에 놓인 2개의 접시에 담은 공에 적혀있는 수의 곱은 이거 2개 곱한 거 짝수여야 되고 이거 2개 곱한 것도 짝수여야 되고 이거 2개 곱한 것도 짝수여야 되면 지금 짝수가 3개뿐이 없잖아. 그럼 이 2, 4, 6이 골고루 변 하나당 짝수 하나씩이 배치가 돼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해가 되고 있지? 자, 그러면 이랬을 때는 짝수가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짝수부터 배치하고 남는 자리는 그냥 홀수 알아서 그냥 배치해버리면 되잖아요. 제한을 안 받는 놈은 최대한 뒤로 밀어. 자, 그럼 2부터 가는데 2가 여기 써질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 물었을 때 2가지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자, 왜냐하면 요 자리랑 똑같은 자리가 어디야? 요 자리하고 요 자리죠. 요 자리는 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회전해서 일치하는 자리. 그 다음에 요 자리랑 같은 자리는 어디죠? 요 자리랑 요 자리죠. 자, 그러니까 2가 써졌을 때 달라질 수 있는 자리는 여기 등장하는 도형의 종류 하트랑 세모 2자리라고 대답해야 돼요. 왜? 요 자리 쓴 거는 다 같은 자리고 요 자리 쓴 거는 다 같은 자리지만 요 자리는 다른 자리니까요. 그럼 2가 써질 수 있는 자리가 2군데니까 2가지라고 써놓고 2를 여기다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2를 쓴과 동시에 명심해야 될 거는 이 순간부터 얘는 원순열이 아니야. 이제 원순열이 아니라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자리들이 이제 같은 자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다 존재하지 않는 거야. 다 다른 자리가 됐어.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2를 썼으니까 이제 4라는 걸 배치할 때는 골고루 2, 4, 6이 이 변 골고루 나눠지니까 4는 이제 이런 데는 못 와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군데 갈 수 있죠. 4는. 자, 그래서 4가 아무 때나 왔다 이래. 그러면 6은요 이제 이 자리 못 오니까 2군데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서 6이 왔다 이래. 이렇게. 그럼 이제 남는 1, 3은 여기 방구 뚫린데 아무렇게나 배치를 해도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되겠죠? 하나가 딱 배치됨으로써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게 되고 그럼 모든 자리가 다 구분되는 거예요. 되시겠지? 자,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야? 16에다가 이거 곱하면 되니까 96까지다.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레벨 2도 문제를 풀어봤지만 크게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지 않고 레벨 3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풀어보면 알겠지만 아주 쉬워요 문제가. 자, 그래서 요번에 첫 단어는 이게 문제가 아주 쉽다는 건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내신에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문제가 많이 어려우면 내신 내기가 좀 그렇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쉽다라는 건 뭐? 내신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시겠지? 우리가 공부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정도 수준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됩니다. 알겠지? 자, 수고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레벨 3 이어갑니다.